여보, 이거 봐요. 장성 부부 모임 초대장이 왔네요. 윤숙자는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꺼낸 고급 용지의 초대장을 남편 정태우에게 건넸습니다. 벌써 58살이 된 숙자는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 나가는 게 영 부담스러웠죠.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남편의 뒤에서만 살아온 터라 화려한 자리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편했거든요. 아, 이거 꼭 가야 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새로 부임한 부대 선배들 모임이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정태우는 군복을 단정히 입으며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점검했습니다. 60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가 여전했죠. 하지만 숙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전 뭘 입고 가야 할까요? 정장도 오래된 거밖에 없고, 그냥 편한 걸로 입어요.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정태우는 시계를 차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간결함이었죠. 하지만 숙자에게는 그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숙자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평소에 입던 회색 트레이닝복을 골랐죠. 너무 편해서 집에서 항상 입던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대충 뒤로 묶고 화장도 선크림만 발랐습니다. 여보, 저 먼저 가 있을게요. 갑자기 긴급 보고가 들어와서요. 정태우는 급하게 나가며 말했습니다. 또 군사 기밀 업무였나 봅니다. 숙자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조용히 밥만 먹고 오자. 숙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식사만 하고 일찍 나오겠다는 계획이었죠. 가방에는 지갑과 핸드폰만 넣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같은 건 애초에 없었거든요. 오후 4시 반. 숙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죠. 다른 승객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사령관 부인들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며 안심하려 했지만 막상 호텔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 로비부터가 화려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숙자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면 돼.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숙자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죠. 연회장 문이 열리자 숙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숙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머, 누군가의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연회장 안의 모든 여성들이 명품 정장과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샤넬 수트, 루이비통 핸드백,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저기, 혹시 청소 아줌마도 초대받나요? 김영의 대령 부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고요한 연회장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죠. 숙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군거리는 소리만 더 커졌죠. 요즘도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저 트레이닝복 언제 산 것 같아요? 박순옥 준장 부인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숙자는 자신의 회색 트레이닝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에서 입기엔 편했지만 이런 자리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분 정말 여기 맞게 온 거예요? 혹시 길 잘못 든 거 아닐까요? 최미라 소장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어서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죠.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천년 같았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요.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도 안 했네요.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저렇게 나오셨을까요? 말단 부사관 부인인가 봐요. 숙자가 테이블에 앉자 주변 부인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숙자는 물 한 모금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실례지만 혹시 어느 분 부인이세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선입견이 가득했죠. 저는 숙자가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웃겨요. 저 아줌마 표정 좀 봐요. 완전 꽁꽁 얼어있네요. 누가 저런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명단 확인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숙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꼭 참석하라고 했던 모임이었거든요. 아, 저기요. 혹시 이 모임 처음이세요? 여기는 말이죠. 장성급 부부들만 오는 자리예요. 정선미 대령 부인이 마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저도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숙자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일부러 물잔을 넘어뜨렸죠. 어머,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찬물이 숙자의 트레이닝복에 튀었고 다른 부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라도 치듯 즐거워했죠. 아, 이제 더 볼품 없어졌네요. 숙자는 휴지로 물기를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왜 사람들이 이토록 잔혹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문이 탁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죠. 숙자도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가 들어오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잠시 조용해진 연회장이었지만 곧 다시 숙자를 향한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냥 웨이터였나 봐요. 저 아줌마 때문에 괜히 기대했네요. 김영애 대령 부인이 실망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다시 숙자에게 관심을 돌렸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차림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 박순옥 준장 부인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몰래 숙자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숙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급히 고개를 돌렸죠. 혹시 이분 초대 잘못 온 거 아냐? 명단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미라 소장 부인이 주최 측 직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숙자가 무단 침입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숙자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정말 초대받아서 왔어요.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목소리도 떨리네요. 완전 기가 죽었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니.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다른 부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숙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죠. 아, 그런데 혹시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제 우리 부대 청소하러 온 아줌마랑 비슷한데? 정선미 대령 부인의 말에 연 회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더 보기 싫어져요. 제발 그만 좀 울어요. 아, 진짜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저 아줌마 때문에 분위기 완전 망쳤네요. 그 순간 한 부인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숙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조윤의 중령 부인이었죠. 어머, 이것 좀 드세요. 목이 마르시겠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숙자가 손을 뻗는 순간 일부러 컵을 기울여 주스를 쏟아버렸습니다. 아,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오렌지 주스가 숙자의 회색 트레이닝복에 튀었습니다. 주황색 얼룩이 선명하게 베어들었죠. 이제 완전 거지꼴이 됐네요. 저 얼룩 빠질까요? 아, 원래 빨래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숙자는 휴지로 얼룩을 닦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번져갔죠. 아, 정말 보기 민망해요.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 수준이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장성 부인들 모임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김영의 대령 부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남편분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데 오셨을까요? 아마 말단 부사관이거나 민간인 직원 부인이겠죠. 잘못 초대받은 게 분명해요. 박순옥 준장 부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치심과 분노가 밀려왔죠. 내가 왜 여길 온 걸까? 차라리 집에 있을 걸.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문이 탁 하고 힘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단단하고 규칙적이었거든요. 군인의 걸음걸이 같았죠.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입구 쪽을 바라봤죠. 숙자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가 들어오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사령관님, 이쪽입니다. 부인께서 먼저 와 계시겠습니다. 숙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수행 장교들 목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긴급 업무로 먼저 갔다고 했는데 연회장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 오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연회장 입구로 들어선 인물을 본 순간 모든 부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꼿꼿한 군복 차림의 정태우 사령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차렷. 맨 앞에 선 수행 장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죠. 방금까지 숙자를 조롱하며 킥킥거리던 부인들의 얼굴에는 당황감이 가득했습니다. 편히 하세요. 정태우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9개의 별이 빛나는 계급장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죠. 사령관급 장성의 아우라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주최 측 관계자가 급히 달려와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는 곧바로 숙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죠. 여보, 많이 기다렸지? 정태우가 숙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방금까지 숙자를 청소 아줌마라고 부르며 조롱하던 부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긴급 업무로 늦는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일찍 온 것이었죠. 업무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당신 혼자 두기 미안해서 서둘러 왔습니다. 정태우는 숙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본 부인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죠. 저분이 사령관 부인이셨다고요? 김영의 대령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이죠. 설마, 진짜 사령관 부인이세요? 박순옥 준장 부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의 계급장과 수행 장교들의 존재는 현실이었죠. 사령관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미라 소장 부인이 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방금까지 숙자에게 초대 잘못 온 거 아니냐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실례하지 않았죠? 정태우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아니에요. 전혀 실례하지 않으셨어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거짓말인 게 뻔했죠. 그런데 부인 옷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정태우가 숙자의 트레이닝복에 묻은 오렌지 주스 얼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윤희 중령 부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죠. 자신이 일부러 쏟았던 주스였거든요. 그게 제가 실수로. 조윤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는 말을 잇지 못했죠. 실수라고 하셨나요? 정태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령관의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사령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선미 대령 부인이 급히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죠. 잘못했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정태우가 수행 장교들을 쳐다봤습니다. 장교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사령관님, 부인께서 도착하신 후 일어난 일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행 장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죠. 아니에요. 보고할 것 없어요. 숙자가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작은 실수였어요. 하지만 정태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사령관 부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습니다. 김영의 대령 부인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줄줄이 고개를 숙였죠. 몰라봤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어땠을 거라는 말인가요? 정태우의 질문에 부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치졸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숙자를 무시하며 우쭐댔던 부인들이 이제는 바닥에 기어들어가고 싶어 했죠. 여보, 우리 자리에 앉아요. 정태우가 숙자의 손을 잡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부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침을 삼켰죠. 운명의 반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우와 숙자가 상석에 앉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숙자를 조롱하던 부인들이 이제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사령관 부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김영의 대령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이죠. 다른 부인들도 줄줄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님, 전혀 몰라 배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눈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순옥 준장 부인과 최미라 소장 부인이 거의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숙자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저도 제가 이렇게 대접받는 줄 몰랐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부인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숙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거든요. 부인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조윤희 중령 부인이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주스를 쏟았던 일이 떠올라 더욱 두려웠죠. 사과요? 무슨 사과 말씀이세요? 숙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부인님께 신뢰를 범했잖아요. 아, 그 일 말씀이시는군요. 전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숙자의 말에 부인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판단하시는지. 숙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부인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부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죠. 용서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솔직하셨던 거잖아요. 숙자의 말에 정태우가 옆에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부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태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령관의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숙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부인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부인님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김영애 대령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부인님을 몰라보고 정말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스도 일부러 쏟았고 청소 아줌마라고도 했고 박순옥 준장 부인과 조윤희 중령 부인도 울먹이며 자백했습니다. 이제 와서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정태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태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행 장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사령관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최미라 소장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처벌이요? 무슨 처벌 말씀이세요? 숙자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욱 무서웠죠.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 생각하시던 대로 행동하신 것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습관이신 것 같던데요. 부인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됐거든요. 숙자의 말에 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숙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인들이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죠. 만약 제가 정말 청소 아줌마였다면, 그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숙자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렌지 주스 얼룩이 묻은 회색 트레이닝복, 대충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모습이었죠. 나는 정말 누구일까? 혼자 중얼거리며 옷을 벗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만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여보,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했죠? 정태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숙자는 화장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지금까지 정태우 사령관의 부인으로만 살아왔어요. 윤숙자라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정태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면, 그럼 그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요? 숙자의 질문에 정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맴돌았죠. 청소 아줌마도 왔나 봐요? 요즘도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부인들의 조롱하는 말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펐죠.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현실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오래된 상자를 뒤져 예전 자료들을 찾아냈습니다. 20대에 꿈꿨던 일들, 결혼 전에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가득했죠. 문화센터 강사 자격증, 먼지가 쌓인 자격증을 보며 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꿈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열심이었는데 예전에 써놓은 강의 계획서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었죠. 다시 시작해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죠. 중년 여성을 위한 인생 2막 강의. 딱 자신에게 맞는 주제였습니다. 숙자는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기 시작했죠. 이름 윤숙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정태우 사령관 부인이 아닌 윤숙자로서 말이죠.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숙자 선생님. 면접 일정을 잡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윤숙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숙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죠. 면접 당일 숙자는 정성스럽게 옷차림을 갖춰 입었습니다. 남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죠.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면접장에서 자신 있게 인사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따뜻하게 웃어줬죠. 선생님의 강의 주제가 흥미롭네요. 중년 여성들의 제2의 인생이라. 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다가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숙자의 진솔한 말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메시지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숙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3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뤄낸 첫 번째 성과였거든요. 여보,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태우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숙자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정리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진짜 나로 살기에 늦은 때는 없다. 강의 제목들을 적으며 숙자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거였다고 말이죠. 한 달 후 또 다른 장성 부부 모임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숙자가 먼저 나서서 말했죠. 이번엔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갈게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호텔 연회장. 이번에는 육군 장성 부부들의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 그리고 가슴에 빛나는 수제 브로치까지. 저분이 혹시 김영의 대령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죠. 한 달 전에 그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윤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숙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령관 부인님, 안녕하세요. 박순옥 준장 부인이 급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다른 부인들도 줄줄이 일어났죠. 하지만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최미라 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지난번 일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죠.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숙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죠. 그 브로치 정말 예뻐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물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나비 모양 브로치가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직접 만들었어요. 요즘 취미로 액세서리 만들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부인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지난번에 조롱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뭘 하고 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조윤희 중령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주스를 일부러 쏟았던 기억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시작했어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인생 이막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사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선미 대령 부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령관 부인이 직접 일을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네, 늦었지만 제 꿈을 찾았어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숙자의 말에 부인들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강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영의 대령 부인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주로 자존감 회복이나 편견 극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부인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주제는 정말 중요하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박순옥 준장 부인이 어색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숙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더욱 어색해졌죠. 그런데 수강생들 반응은 어떠세요? 최미라 소장 부인이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다가 자신을 찾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군요. 이예진 중령 부인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숙자가 잠시 멈추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들은 모두 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는 사령관 부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숙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윤숙자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그 순간 부인들은 숙자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죠. 이제 그녀는 당당한 윤숙자였습니다. 윤숙자 선생님. 김영의 대령 부인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역 문화센터 대강당. 200여 명의 중년 여성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바라보며 숨죽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단상에 선 숙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브로치가 은은하게 빛났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윤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정말 이게 다인가?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50대, 60대 여성들의 얼굴에는 공감과 아픔이 동시에 스며 있었죠.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태호 사령관의 부인으로만 살았어요. 30년 동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숙자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객석의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숙자는 잠시 멈춰서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죠. 객석에서 어머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 말이에요. 숙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았죠.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바뀌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선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결혼 전에 꿈꿨던 일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봤죠. 숙자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변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도전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핑계, 늦었다는 핑계를 모두 버리고 말이에요.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지금 저는 강사도 하고 액세서리 디자인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제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소중해요. 선생님,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특히 그때 선생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또 다른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숙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재미있게도 제가 달라지니까 그분들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분들도 결국 사회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니까요. 저처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숙자의 성숙한 생각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윤숙자예요. 당당한 윤숙자 말이에요. 그 순간 객석에서 한 여성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말이에요. 숙자는 객석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늦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데 유효기간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진짜 나로 살아갈 용기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자 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죠. 숙자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강연장을 나서는 숙자를 향해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천만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빛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죠. 비로소 남편의 그림자 속이 아닌 나로서 빛나게 되었네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자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진짜 윤숙자로서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숙자의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고통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죠.